우리는 정말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다들 잘 사는 것처럼 겉으로 이제 치장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매우 지랄이더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앞으로 우리네 삶이 많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고용률도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이제 수입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 먹던 거 2끼로 줄여야 되고 소비를 과하게 축소시켜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 나라들도 자기네 이제 내수가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수입을 대폭 줄이고 이래저래 이제 내수 산업을 국내 기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려 이제 국제 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래저래 이제 상황들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국제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요. 사상 최대 피해국은요. 한국이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일본은 내수가 70%,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건 30%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은 이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는요. 그렇지 못하죠. 수출로 이제 벌어들이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경제 상황에 언제든 이렇게 휘둘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요.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더욱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걸 명심하고 지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대출도 이제 월 단위로 이제 대출 금액을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왜겠습니까? 8월에 비해 가지고 9월에도 대출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조심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완공 2주 전에 이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안 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적지 않나 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그렇게 양아치단 그네들 때문에 이제 뭡니까 그 건설업계가 되게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결국 자기들 발등을 찍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나면 이 다음엔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쳐다도 안 보고 분양도 안 받으려고 하고 아예 그냥 근처에도 안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업계가 이제 같이 이제 망가지는 거다라고 봐야죠. 앞으로 이제 이래저래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자기 재산이 이제 뺏길 그런 위협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려고 그러고 불신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걸 꺼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야죠. 재건축 재개발 추가 분담금 요구하고 삥 뜯는 일이 계속 늘어나면요. 사람들이 아예 그냥 이제 근처에 안 가고 아예 그냥 새로 신규 분양 받는 걸 멀리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붕괴된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집을 사는 결정은 평생 한두 번, 세 번 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부동산을 이용해가지고 사기 쳐먹는 인간 잡놈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사기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을 그냥 이 사기판, 도박판에 그냥 올려놓은 그냥 경주마처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기가 너무 많죠.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사기 공화국이라고 얘기하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라 전체가 이제 엉망이 된다. 그리고 건설업계도 내부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많이 망가질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는 폭망합니다. 사회에 피해를 끼친 악인들은 너무 많죠. 내수위기, 내환위기, 사람들이 휴가도 안 가고 돈도 안 쓰고 이래저래 난리죠. 공공요금은 공공요금대로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돈 안 드는 운동만 이제 들이다 하게 되고 등산 가고 마라톤 하고 걷는 운동하고 막 그럴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붕괴되겠다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놈의 나라가 점점 더 극악스러워지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래저래 지금 이 척박한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참 많죠. 이래저래 발버둥 쳐도 하층민의 신세를 못 벗어날 것 같으니까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이들, 그렇게 좀 되고 싶어서 빨리 삶을 좋게 만들고 싶어서 부의 추월 자선이니 아니면 경제적인 자연이 그런 욕망에 탐욕에 빠지면 그냥 좀 더 빨리 이루는 게 아니라 되려 더 빨리 추락하게 되는 거죠.
바라는 거 없이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전히 힘들고 막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나면 뭐라 그러냐, 헛바람 들고 쪽박 차면 월급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최고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함부로 있잖아요.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직이 잠시 맡겨준 그 직책, 자리 이런 걸 완장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들도 이제 결국에는 내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사는 게 최고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요. 부지런히 차근차근 살아가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어깨 힘주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러다가 금세 그냥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아서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묵묵히 자기 길을 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부채 폭탄에, 의료 대란에, 지금 입주 앞두고 잔금 대란에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전체가 지금 되게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잔금 못 내면 집계약금 날리고 손해배상 청구 당하고 이래저래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3년 4년 버티면, 기다리면 되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실수요자들이, 빚지지 않은 사람들이 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온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좀 계속 지켜보고 살펴보고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은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낮은 자세로 지내고 항상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회가 매일 오니까 그 기회가 자기한테 오는 게 당연하고, 자기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구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 말로는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래저래 인생은 운에 따라서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잘 도와주려고 애쓰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덕을 많이 쌓아야 자신의 인생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하죠. 인생 운빨이라 그러고 인생 세공치마라고 하는데, 과학불에 능력이 있다고 까불고 가시대고 드러내고 하지 않고 정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줄 알고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애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우군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남의 등쳐먹고 등골 빼먹고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혀서 침몰시키려고 하는 악인들이 되게 창궐할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해야 되고 함부로 가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할 줄 알고 남에게 공로를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좀 더 오래오래 가는 거 길게 안전하게 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